제가 오늘 이 대명 비발디에 올 시즌 첫 스키를 하러 왔는데 마침 베이클과 그 시마존에 스키 클리닉이 있네요. 한번 잠시 방문해서 한번 구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탁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이고, 반가워요. 네. 오늘 무슨 행사인가요, 이게? 저희 베이클에서 하고 있는 스키 아카데미라는 행사입니다. 네. 스키의 기본적인 교육 단계들을 이론 교육을 통해서 이틀을 실시하고요. 실기 교육을 이틀을 통해 가지고 기본 베이직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서 스키 기본기를 충실하게 다져 올라나갈 수 있는 의미로 만든 저희 대본 팀과 일반 참가들이 함께하는 행사죠. 네, 좋은 행사네요. 네. 시즌 초부터 네. 오늘 날도 춥고 선질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럼 기왕에 이렇게 만난 거 올 시즌 그 베이클 스키의 특징 같은 거 잠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네, 베이클 스키가 1415 시즌에 풀 체인지 돼서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스키가 한 4년 정도 형식과 구조를 그대로 한 상태로 나왔다가 이번에 우드커 및 여러 가지 사이드 컵 구조를 모두 바꾼 새로운 스키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베이클의 최상급 모델은 이 레이스 타이거 모델이 작년 우드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하고 질긴 소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월드컵에 적용되었던 어떤 강한 기술을 더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우드커가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스키잉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팀 락커가 많이 스키에 적용되는데요. 팀 락커가 적용된 만큼 회전을 다루기에는 훨씬 더 수월해졌고요.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팀 락커라는 거는 네. 사실 저도 스키 좀 탔다고 하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일반 스키어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보통 예전처럼 지금 월드컵 스키는 여기서 풀 캠버라고 하시죠. 네. 접설면이 매우 스키의 시작부터 스키의 테일까지 접설면이 매우 길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떠있는 캠버에 의해서 서로가 받쳐주고 떠있는 접설면이 굉장히 깁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락커 스키로 변하게 되면은 락커라는 개념이 이제 뒤집어 놓은 역 캠버를 얘기하는데요. 접설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 네. 매우 아래쪽에 나가 있죠. 그래서 위아래는 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이 짧아짐으로, 이게 접설면이 짧아짐으로 인해서 긴 스키를 타더라도 짧은 스키를 다루는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어서 요즘은 팀 락커를 적용해서 회전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또 대회전에도 팀 락커가 들어가는 스키들이 있는데요. 대회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회전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변경이 됐다는 게 팀 락커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스키 좀 탄다고 하지만 락커 스키에서 사실은 모른다 그러긴 좀 쪽팔리고, 네. 솔직히. 그래서 여태까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했는데 오늘 덕분에 락커가 뭔지 정확한 그런 개념이 있어서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 같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락커라는 자체가 저 역캠버라고 많이 하는데 보드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유럽 쪽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국내에서부터 이제 전 브랜드 탑스키 회전 스키들은 모두 락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한 3년 전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됐는데 베이클은 올해 풀체인지 되면서 그 유행에 맞춰서 팀 락커, 앞이 접설면이 짧으면서 앞이 들려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락커의 효과는 스키는 길지만 좀 짧은 스키 타는 듯한 그런 저력성이 좋아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만큼 회전을 하기에는 스키가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기존의 회전 스키는 이제 월드컵 스키도 마찬가지지만 탑을 눌러서부터 거기서부터 스키를 돌려 나간다는 개념이 되지만 지금 락커가 적용된 스키는 탑을 굳이 강하게 누르지 않더라도 조금 더 스키 부츠의 중심에서 그냥 스키를 부드럽게 피보팅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개념에서 쉽게 엣지가 물려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좀 더 쉬운 회전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전세적으로 스키가 어렵다는 스포츠라고 많이들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보다 일반인들에게 스키를 좀 더 쉽게 즐기고 스키에 대한 매력을 조금 더 일찍 깨우쳐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동영상 찍으면서 다른 스키어들을 위한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전 사실 락커 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몰랐거든요. 오늘 제가 큰 공부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고
올 시즌 베이클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그 베이클 스키 클리닉. 자, 오후 클리닉이 막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강습원들이 막 모이고 있네요. 자, 한 분 모시고 잠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참가하시게 됐나요? 베이키 여기서 이거 한다는 소리 후배한테 듣고서 왔어요. 아, 예. 제가 멀리서 봐도 뭐 인물도 출중하시고 뭐 스키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스키 잘 못해요. 아, 잘 못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도 교육 받으셨나요? 네네. 예. 뭐 좀 늘으신 것 같습니까? 네, 좋았어요. 시즌 네네. 저 오늘 이제 시즌 초 처음 타는 건데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그 기초부터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좀 배우셨습니까, 오전에? 맨 처음에 스키 뭐 신고 벗고 걷는 거 뭐 이제 그 자세 네. 스키 위에 제대로 서서 스키를 타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배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기초부터 꼭 일반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것부터 잘 배우셨군요. 그 본인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저요? 네, 저 베어스에서 스키 타고 있는 이서영입니다. 아, 네네.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후에도 좋은 기술 많이 배우셔서 아주 내년쯤에는 시합도 좀 나오시고 이런 스키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예전에 이제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거는 진짜예요. 받으시고 강습이 들어갔어야 효과가 100%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되실 때는 효과가 반감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본인만 안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내가 못하나? 하면 되죠? 제가 여기 쉬어있는 스키들을 이미들 한 6대 정도 있는데 2대를 봤어요. 2대 다 강습에 문제 있는 스키들이에요. 왜냐면은 강사가 자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강습생은 그렇게 하면 스키가 밀리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걸리는 자세로. 그게 숏턴이나 미들턴을 오세요. 근데 롱턴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강사님 밑에서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튜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튜닝이 잘못 튜닝을 해서 잘못 튜닝 할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스키가 잘못해서 자기가 강습을 받아도 실력이 안 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스키들이 알고 있는 거는 엣지는 날이 서야 된다. 왁스는 돼 있어야 된다. 까지는 다 해야 돼. 누구든지. 근데 베이스 평탄도를 봐야 된다는 거는 거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나 대문들이나 다는 아니고 뭐 대문이라 좀 그렇고 강사 특히 아니면 페트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엣지 날은 서야 된다 해가지고 사이드만 열심히 갈아요. 날 안 서면 또 갈고 그러다 보면 한 시즌 끝나면 엣지가 반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베이스를 터치를 해야 사이드를 안 가려도 되는데 베이스만 터치해도 그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실력도 안 늘고 스키는 스키대로 망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보는 얘가 이렇게 가지고 빛을 비춰봤을 적에 이쪽이 되게 빛이 많이 들어와요. 이쪽하고. 그러면 스키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둥글게 된 거죠. 둥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스키가 이렇게 해서 턴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세운다. 더 세워요. 더 세우려면 쇼트에서 안 되니까 롱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쇼트나 미들턴 가르치면은 나는 그쪽에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롱턴 위주로 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사들도 자세가 안 나오면은 자세 고치려 하지 말고 스키 좀 가져보세요. 해가지고 점검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강습 받은 효과가 떨어지니까 한번 가서 정비를 보세요.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뭐 허락도 없이 카메라로 막 찍고 있었는데 지금 저도 호기심이 좀 생깁니다. 지금 그 갖다 내신 건 뭔가요?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산업계에서 쓰는 건데 평탄계예요. 평탄계. 네. 정밀하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거 좀 평탄도를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평탄이 안 되면은 안 되면 빛이 들어와요. 저쪽에서 빛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 빛이 똑같이 안 들어와야 돼요. 네. 지금 약간 빛 들어오는 건 이제 그 스트로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엣지 부위에
빛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베이스 각이 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뭐가 들어오네요, 진짜. 예. 베이스 각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쪽은 빛이 별로 안 들어오고 그쪽만 들어온 것보다는 그쪽 엣지가 좀 더 깎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양 사이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그늘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는 거의 새 스키라 비슷하고 스키라, 예. 한 1, 2년 이상 사용한 스키를 보면 이제 아마 둥그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닥이. 그렇죠. 결국 그러면 바닥 한번 스트럭처를 한번 이렇게 밀어야 되나요? 여기 한번 밀고 뭐 그렇죠. 가공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평탄화 작업, 그러니까 스트럭처도 평탄화, 다음에 스트럭처 들어가죠. 그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 상급자 정도 되면 매니아 정도 되면은 그 바닥 가공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보통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바닥을 밀면 완전히 스키가 성향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잘못된 데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공한 거다. 예. 그거를 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에 다 그런 튜너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장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게 전문 튜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장에서 출고할 적에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샵에서 물건을 사면은 일주일 히트 오라 그래요. 정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왔다면 7, 80%밖에 완성도가 떨어져요. 그걸 100% 맞추려면 수작업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공장에서 기계로 다량 생산을 쭉 뽑으려고 그러면 초창기 나온 거는 캘리브레이션 하지만 그게 마모여 해가지고 계속 후반부에 나온 거는 뒤틀려요. 그러니까 각도 좀 틀려주고 베이스도 틀려주고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베이스 가공을 한번 해서 성향이 너무 스키가 바뀌어서 안 탄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러워하는 편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바닥을 평탄 작업을 하고 기계로 한 다음에 그걸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사이드 바닥 엣지 각도를 한번 만져줍니까? 모 스키장 수리실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냥 평탄 작업하고 그냥 출고를 해요. 그냥 주고.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맞다. 그러면 이 바닥 엣지 각도를 바닥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안 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무늬가 스트럭처가 돼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새 스키를 딱 봤을 때 무늬가 있어. 베이스 엣지를 딱 보면 무늬가 없어요. 그건 가공을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론적으로 여기가 무늬 나오면 베이스 엣지도 무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옆에서 카메라 찍다 보니까 아까 홍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잘못 바닥 한번 쳤다가 스키 베렸다는 얘기는 우리 스키 좀 타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한번 우리 희마전 대표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는데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바닥만 일단 치고 옆에 엣지를 정확하게 튜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100%. 그렇습니까? 옆이가 아니고 베이스 엣지. 바닥 엣지. 100%입니다. 예. 그 바닥 엣지 정비를 하니까 스트럭처만 내고 손을 안 벗다. 그러면 스키가 그냥 산으로 가요. 턴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과거에. 다시 그 샵에 가서 뭐라 그러면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니 저도 왜냐면 바닥 엣지를 튜닝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또 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력이 되신 분들은 야 바닥에 좀 건드리지 마라고 이제 정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넣지 말아라. 전문가가 그 얘기예요. 전문가가 건드려야 되는 거네요. 예. 자,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희마전에 지금 구리에 있는 희마전 스키 튜닝 교육하고 관련 상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부장으로 있습니다. 부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얼떨결에 아마 저 말고도 많은 스키어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정보를 또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아이고.